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고 문득 인생의 끝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멀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동네에서 늘 보이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소식이 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떠나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징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말수가 줄어들었다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병원 검사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몸과 마음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거나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솔직해집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표정보다 습관으로 분명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려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알면 삶을 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같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학적인 사망 진단이 아니라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의 경험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공통된 신호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호는 삶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소하게 챙기던 일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일도, 밖에 나가는 일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을 넘긴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셨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외출이 줄었습니다. 산책을 건너뛰는 날이 늘었고 사람을 만나자는 연락에도 괜히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쉬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에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 신호는 언제나 몸에서 먼저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표정이 단조로워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이 변화는 병원 검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신호를 겪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살아야 할 이유가 흐려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망과는 다릅니다. 분노도 아니고 우울과도 조금 다릅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너무 조용해져서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주변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라고 하거나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다칩니다. 이 신호는 혼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설명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느낌, 아직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감각, 그것이 다시 관심을 붙잡아 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변화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는 두려움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알림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호는 사람과의 연결을 스스로 줄이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이 신호 역시 겉으로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됩니다. 약속을 잡아도 이유 없이 미루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귀찮아졌나 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해졌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한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사람과 이어져야 할 이유가 흐려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사람을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동창 모임도 꾸준히 나가셨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 자체를 피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나가서 민폐 끼칠까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신을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 신호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미안함입니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 함께 있으면 짐이 될 것 같다는 감각, 이 감정이 사람을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연결을 줄이는 신호는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외출 횟수가 줄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 사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리의 언어입니다.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주변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안 나오냐고 다그치거나 자꾸 연락을 강요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이 신호는 붙잡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연결에서만 다시 열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신호는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죽기 전 신호로서의 두 번째 변화는 모든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불필요한 연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치게 빨라질 때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스스로 줄이기 시작하는 변화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던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는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가 너무 깊어질 때 따뜻한 연결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호는 일상의 정리를 서두르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깔끔해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남겨둘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리는 단순한 정돈과 다릅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남겨질 것들을 미리 정리하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3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부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진 앨범을 나눠주고 통장과 서류의 위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불안해하며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찾기 힘들까봐 미리 해두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부재를 상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게 해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리의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약속도 줄이고 일정도 단순화합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되어 어느 순간 분명해집니다. 주변에서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불안부터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더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는 멈추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정리의 이유를 함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물건과 일정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변화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말과 기억의 방향이 과거로 강하게 쏠리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즘 이야기를 하기보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회상은 단순한 건망증과 다릅니다.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르신이 과거의 선택을 하나씩 꺼내며 그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이 맞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회상은 후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이해하려는 마지막 정리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오래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거나 고마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행동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매듭을 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이야기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현재 이야기는 줄어듭니다. 내일 계획보다 어제의 기억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변화는 슬픔이 아니라 정리의 흐름입니다. 주변에서 이 신호를 대할 때 괜히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고 끊어버리면 상대의 마음은 더 다칩니다. 이 시기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주려고 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기억이 현재보다 과거로 강하게 향하는 변화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마지막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호는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이상할 만큼 담담해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해하던 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던 상황에서도 고개만 끄덕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이 담담함은 깨달음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었다기보다는 감정에 힘을 쓰지 않게 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5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시점부터 모든 일에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메뉴를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셨고, 병원 진료 결과를 들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마음이 편해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표정에 기쁨도 걱정도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담담함은 삶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바라지 않게 되면서 감정의 진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말투에서 잘 드러납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아무래도 좋다는 표현이 잦아집니다. 이 말들은 갈등을 피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 신호를 접했을 때 편해 보인다고 안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기쁨을 함께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지나치게 담담해지는 변화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던 중요한 신호입니다. 6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말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작별의 준비입니다. 이 신호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 하지 않던 말을 꺼냅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미안했다는 말을 꺼내거나 별일 아닌 부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손주를 불러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늘이 좋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식적인 작별 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을 장면을 남기려는 마음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남긴 흔적을 의식합니다. 물건보다 기억을 남기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남기고, 표정을 남기고, 손길을 남깁니다. 이 신호는 특히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말이 줄어들어도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집니다. 작별의 준비는 눈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이 이 신호를 느꼈다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집니다. 6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조용히 작별을 준비하는 모습은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마지막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들은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는 표지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마무리를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입니다. 이제 6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판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들으시며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삶은 미리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끝을 알리기보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줄어들고 사람과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삶을 정리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감정이 담담해지고 작별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은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마음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느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손을 한 번 더 잡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후회가 적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나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